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최대 계파에서도 현재 이재명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이재명 대표 퇴진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웅천이 하나만 남았어요. 네. 횟집사장 미래 횟집사장님 하나만 남았는데 그만큼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안 좋은 시국이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얘네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이상민이 거기서 이걸 깎겠냐고 일본 그 식당 얘기를 깎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길이 우선이다라는 부분 안에서 당분간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슈는 없어질 건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민주당으로서 자, 몇 가지 중요한 법안들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 먼저, 민주당 일 잘한다고 댓글에서 난리 났어요. 자, 일단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인데요. 이번에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서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독도의 날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그와 관련된 일종의 세레머니를 일부러 자제해 왔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다. 왜 그거를 자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일본은 매달 후쿠시마의 날 매년 매년 하고 있고 심지어 날짜 맞춰서 우리 대통령까지 초청을 하잖아. 후쿠시마의 날에. 그래갖고 그 오므라이스 사주잖아. 근데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도 쉬쉬거리고 있었다니까. 10월 25일인데 이거를 이제 법정 기념일로 하자. 이왕이면 공휴일로 해주시고. 기념일로 하면 공휴일 아니에요? 그렇죠. 공휴일이죠. 공휴일로 해주시고 독도 방문 이벤트라든지 독도 관련한 어떤 행사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이게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 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에 뭐 이런 거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 주변에서 이제 우리 그 민간 낚시 선박들 들어가서 낚시할 수 있게끔 개방도 하고요. 수변공원도 좀 만들고 간척 사업 해갖고 헬기장이랑 이것도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독도를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울릉공항 나오면 더 쉬워지거든요. 네, 울릉공항에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고속정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독도 방문 프로그램 확 늘리는 거야. 이거 반대하는 놈 친일파, 매국노예요. 설악산 케이블카보다 이게 훨씬 더 돈 될걸? 돈 된다 그러면 니들 환장하잖아. 그리고 독도 주변에 있다고 하는 자원 탐사부터 시작해갖고 지질학적 연구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자, 해경 빼고 해병대 거기 진입하고 거기에 우리 필요로 하는 게 거기가 이제 섬이 그래가지고 현재 미사일이라든지 뭐 자주포 같은 것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간척 잘하잖아. 간척 해가지고 해안포대 세우고 요새화해요. 네. 일본이 저렇게 나서는데 아무것 안 하고 지금 이대로 앉아서 그냥 내주겠다? 하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왜 작년에 결정해준 예산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썼어. 그러니까. 환경보호? 지랄 옆차기를 하고 있네. 응? 환경보호 해놓고 무슨 케이블카를 해주고 있나? 아이고.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이제 다이렉트로 갈 거고요. 이번에 윤석열이 갔을 때 뭐 담화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한국 야당을 일본이 설득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에 있는 난제들을 하기 위해서 네. 한일 관계를 일본에서 설득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 민주당을 일본 측에 설득하겠다. 그래서 수치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웠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일본 정치하는 사람들도 너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인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상하게 부끄러워요. 얘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대표 법안 된 거니까 당론으로 밀어붙여서 이번 임시회기 안에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 민주당이 주 4.5일제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69시간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4.5일에 69시간을 어떻게 하나? 못해. 네. 내용 좀. 민주당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했고 이 발언을 이제 다시 실제로 이제 법 발의도 예고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의가 되게 되면 네. 일단 그 근로시간 문제에 관한 부분은 이제 완전히 양쪽의 법이 부딪히게 됨으로써 뭐가 먼저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69시간제는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거고요. 4.5일제 되면 기존에 있는 52시간제도 45시간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줄여야죠. 네, 줄여야지 이거에 맞춰갈 수 있으니까. 와, 4.5일제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법으로 하겠다는 거고,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 60시간, 뭐 69시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법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절대 안 해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민주당 믿고 있으면 되고, 윤석열은 계속 헛소리 할 거니까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4.5일제까지 도입하겠다고 일 잘한다. 이 생각 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댓글 가가지고 추천이나 또는 신고 차단 같은 거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공산당이냐 사회주의 국가냐, 나라 망한다, 기업이 남아나지 않겠다, 이런 댓글 지금 댓글 부대 또 출동해가지고 그런 댓글 겁나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내가 댓글을 못 쓰면은 진짜 추천이나 반대 이런 거 신고라도 꼭 누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금자 보호법을 1억 원까지. 1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물론 1억이 없습니다. 1억이 없긴 합니다만 1억이 없습니다. 아차차. 1억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단 서민들에 대한 보호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 자금 비율을 늘려야 되는, 포션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 보험을 들어 넣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우리 은행권들이 지금 위험합니다. 세계 은행들이 외국의 은행들이 줄다라 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걸로 인한 경제 여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 이제 유럽 쪽도 크레딧 스위스를 통해 갖고 무너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밸리 뱅크 쪽에서 일어난 사태들이 쉽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 한국의 금융 쪽에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 이상금융권 은행들도 지금 이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TF 부채 상황 이제 곧 2달 안에 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규 회사채 고금리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금융권에서 도미노로 쓰러지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건설 잔고가 60조라 그러고 저축은행들 관련해 갖고도 15조 이상의 부실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서민들을 위한 예방 장치를 해놓는 거 꼭 필요한 거예요. 민생 법안입니다. 이건 역시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또 정청래 의원께서 우리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그것도 국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아. 네. 이 와중에 이제 막 이 여당 애들 막 퇴장하고 지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폈는데 아니 이것들은 걸핏하면 일 안 하고 퇴장질이야. 아주 그냥 이것도 나오지 마! 여당을 하나 야당을 하나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주 안 해. 그냥. 아주. 이거를 성공을 시켜냈습니다. 내용은 더럽게 일도 안 하는 것들이 69시간을 니들부터 69시간에 있었지. 제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방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의원은 총 20명인데요. 본회의 부의 조건은 12명 이상의 찬성표입니다. 국짐 의원 8명 전원이 투표를 거부했고 또 민주당 의원 11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찬성표를 했습니다.
이게 방송법이 원래는 이제 정권에서 딱 내리꽂는 사람 몇 명만 이렇게 딱 하게 돼 있었었는데 지금 바꾼 거는 뭐 다른 현업단체에서도 추천을 받고 뭐 시청자위원회에서 뭐 추천 받고 이래가지고 공영방송 이사를 좀 늘려가지고 이제 좀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 네. 핵심 그 현재 그 공영방송 이사가 11명이고 네. 여야에서 뭐 7대4, 6대3 이런 구조로 통해 가지고 이거를 구성을 해왔는데 국회가 5, 시청자위원회 4, 미디어 학회 6, 그다음 방송기자 연합회, 둘 해서 한국 PD 연합회, 한국 방송기술인 또 연합회가 6 각 해가지고 2명씩. 각 그 방송에 연관돼 있는 단체에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고 그게 맞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국회나 그 대통령이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색이 다 너무 정치. 강했는데 맞아요. 그거를 국회 영향력을 21 중에 5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양한 의견들과 중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법안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그 권력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걸 싫어하는 거지. 국짐에서는 왜 자기가 꽂은 사람이 돼야 돼. 지금도 막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법이 바뀌면 그래서 못하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거부권 1호로 행사될 가능성이,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추국수매법 관련한 거는 못 건들 것 같고 반발이 심하니까 여기에 거부권 1호가 사용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쓰기만 써봐봐 아저씨. 윤석열이 못 쓰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은 그거 생각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지금 이 친일 프레임하고 69시간 프레임 이거에 원투펀치를 맞고 있어서 힘을 못 쓰는 것 같고요.